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부터 우리가 사연을 읽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대답하는 그런 새로운 코너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사연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계속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영상이 올라가면 이 영상을 보내신 분들은 되게 용기도 냈고 또 힘든 가운데 이렇게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여러분의 경험도 좀 써주시고 또 정말 힘내라고 이렇게 위로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힘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말 한마디, 박수 하나, 고생한다는 위로 한마디 이런 거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모든 사연을 다 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에 들어온 것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제가 답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 섭섭해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이니까 꼭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딱히 한 사람의 상황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어떤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나누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30대 중반의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아마 이번 주에 나갔던 자기 셀프에 대한 방어 기제를 여러분과 함께 배웠는데 그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연이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사연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읽고 같이 볼 거예요. 전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운동을 부담스럽게 강요하고 여성의 몸매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혼하신 상태고요. 이제 이혼을 했지만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마음에 아쉬움도 있고 또 왜 그랬을까 이런 어떤 그런 질문들도 있고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자신의 이상형이 마른 스타일이라고 말했지만 저 역시 마른 몸매였고 그러려니 했어요. 저는 외모에 집착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면 갑자기 뺏어가서 못 먹게 한다든지 운동을 가지 않고 쉬고 있으면 자신이 더 불안해져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그렇죠. 아니, 아내가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마른 몸매고 그 스트레스 받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물론 본인 스스로 몸 관리에도 관심이 많고 식단 조절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장 문제는 특정 옷 스타일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냐면 좀 이렇게 보통 남자들은 아내가 노출을 하려면 막는다는데 이 남자는 데이트할 때 노출을 더 권하는 상황이에요. 자신은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 남자가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존재감이 있는데, 자, 내 존재감이 건강하고 나는 나로서 괜찮다 라는 사람들은 딱히 여기다 뭘 더 붙여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존재감이 약하고 이 존재감이 약한 것을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증명이 되고 그것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자기가 존재가 이렇게 확고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자기 존재감이 약한 사람들이 자기애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 남편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기감이 약해요. 그런데 이 외모를 통해서 자기감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히스테릭한 거죠.
남들이 이렇게 자기를 바라봐주고 막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봐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주 자랑스럽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사람들 보기에 내가 멋지지 않으면 나는 별 볼 일 없어지고 막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내를 뭐 나쁘게 하거나 아내에게 뭐 유감이 있거나 이게 아니고요. 자기 존재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거의 반사적으로 아내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더 강화시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내의 어떤 것을 통해서 강화를 받고 싶냐면 아내가 이렇게 옷차림이나 몸매나 외모가 탁 눈에 띄어가지고 나랑 둘이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러면 막 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내 삶이 막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렇게 술집이나 나이트도 별로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하는 옷은 굉장히 야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출이 심한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그런 걸 입는 사람이 아닌 거죠. 입는 뭐 마음속에 그런 거를 수용할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원했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줬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 이분이 어떠냐면은 그런데 문제는 저는 나름대로 꾸며서 입고 간 날도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지 않아서 속상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분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부러워하면 내 마음속에 막 내가 자긍심으로 가득 차고 안 쳐다보면 내 존재 자체가 사그러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날에는 어깨가 조금 드러나는 옷을 입었더니 너무 좋아하고 신나 보이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과감하게 노출을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보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걸 원하냐면 문제는요. 제 마음은 지옥입니다.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불쾌함으로 가득 차서 헤어지자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빌면서 하는 말이 2주에 한 번만 입어달라고 또 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남자분도 자신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존재감이 약해지면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존재감, 내가 있음으로 충만해지는 그 존재감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분이 점점점 이렇게 살 수가 없이 힘들어지고 또 그런 문제로 다른 곳까지 갈등이 이렇게 막 확산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요 이분이 계속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고 비교가 되고 힘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방법이 뭐가 없었을까? 내가 정말 그런 옷을 조금 더 입어줬어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되나? 라는 이 마음의 아쉬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해가 되시지는 않나요? 어떤가요? 이 남자분이 이런 사람들의 시선,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막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것이 이 사람의 존재감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남편이었던 분은 자기 속에 자기에 대한 진정한 자긍심, 존재에 대한 자기 존재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걸 통해서 막 야한 옷 입고 막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자기가 뭐 가치 있게 느껴지는 그걸 통해서 이제 조금 보충이 됐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냐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뭐 정답은 좀 드라이하지만 이 남편의 자기 존중감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갔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키워주는가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진짜 이 남편의 존재를 늘 미러링, 그러니까 이 남편의 정말 근본적인 존재를 드러내는 어떤 부분들을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부분에 이렇게 닿아주는 정서적 반응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자존감을 길러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은 나타나는 거는 야한 옷을 입어라,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인 견해가 아니고는 알아내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아닌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내에게도. 이 내가 아닌 존재,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나로서 내 어떤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의 범위 안에서 내가 돼야 된다는 건데, 내가 아닌 나로 있어라 라고 강요하는 타인이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그걸 계속 나에게 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남편의 자존감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아내 자체의 자존감에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있다가는 어쩌면 내가 강력한 자존감으로 그것들을 버티고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자기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어떤가요? 이 자기라는 측면은 정말 어쩌면 인간에게는요, 생명줄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막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래서 이혼을 하신 것 같고요. 남편도 그런 부분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요구를 아내에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애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두 사람 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괜찮게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의 취약성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마음의 아쉬움이 가득한 편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자,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자신의 자기의 참 모습, 내 자신으로서의 나를 발견해 나가고 그것들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이 삶의 회오리 속에서 견딜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 사연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네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